차액이 6천이에요. 근데 이 6천만 원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를 투자합니까? 2억 3,500에 21.7% 계산해보세요. 2억 3,500에 2억 3,500에 21.7% 21.7% 5천 5,099만 5,100만 원. 자, 내 돈 5,100만 원 투자해가지고 6천 벌었어요. 베스트입니까? 가장 평이한 수익률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어려운 물건에 도전해야 수익이 크다. 뭐 아파트는 남는 게 없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거는 일반 사람 얘기예요. 3억 6천에 사서 3억에 파는 사람들 얘기고 우리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죠. 그런데 2016년 부동산 전망은 의미가 없다. 근데 왜 2016년 부동산 전망을 자꾸 얘기를 할까요? 저한테도 얘기를 해요. 해달라고. 그러면은 물어보죠. 어떻게 얘기해 드릴까? 어떻게? 매매가 잘 된다고 할까요? 아, 뭐 어떻게? 제가 작년 2015년도 3월에 삼성 레미안이 매년 지금은 레미안 시대라는 그 강연을 합니다. 토크쇼 형태로. 거기 이제 NH투자증권의 김규정 연구위원, 머니쇼에 항상 등장하는 친구 있죠, 여자. 그분하고 저하고 특별 강연자로 이제 나왔는데 물어봤어요. 뭐 레미안 잘 팔린다 그럴까요? 그러면 그렇게 해주세요, 결론을. 결론은 레미안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강연자는 자기 강연한테 강연료를 주는 주최 측의 의견을 100% 수용합니다. 그게 언론에 보도되는 거죠. 언론에 기사를 쓰는 사람은 기자죠. 기자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기자한테 부동산 지식을 주는 사람은 저희 같은 전문가죠. 기자한테 물어봐요. 타이틀 뭘로 할까? 어둡게 할까? 그럼 어둡습니다. 자, 매매가 안 돼? 전월세 취소다? 좋아요. 지금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과거 어느 시점에도 전세가가 서울에 83.5%가 된 사례가 없어요. 아까 수원 같은 경우 90%죠. 없어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 경기가 어렵다고 언론에서 공표를 하니까 일반 사람들 어떨까요? 소주 먹으면서 올해는 아파트 사면 안 돼. 안 돼. 기다려야 돼. 본인이 사든 안 사든 관계가 전혀 없죠. 사든 안 사든 시장은 흘러가요. 냅두면 경쟁률 줄어듭니다. 그리고 뒤에서 낙찰가 높게 받았다고 얘기하죠.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나는 해피하죠. 니네는 그렇게 생각해. 그죠? 경매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10원이라도 높게 쓰면 다 낙찰됩니다. 그런데 이걸 아까 낙찰을 높게 받아요. 대부분 높게 받아요. 막 100%, 110% 이렇게 받는 경우는 시중에 있는 경매 그 회사에다가 컨설팅 부분 의임하고 회비 30만 원 받아요. 30만 원 받고 낙찰이 되면 낙찰가의 1에서 2%를 성공 수수료로 받습니다. 그러면 낙찰가가 높아야 수수료가 세지죠. 근데 본인들은 경매 지식이 얕죠. 얕으니까 낙찰가를 높게 써야 무조건 되죠. 낙찰가 높게 썼어요. 1차 수수료 받았어요. 30만 원 용돈 받았어요. 그 다음에 3억에 낙찰 받아가지고 300에서 600을 2차 용돈으로 또 받은 거예요. 3차 용돈이 남아있어요. 뭡니까? 명도해 줄게. 명도하면 보통 살고 있는 집에 연체관리비나 이사비용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걔네들은 연체관리비나 이사비용을 같이 받죠. 왜? 그래야 임차인, 전 소유주나 전 임차인이 빨리 나가죠. 그죠? 그럼 그걸로 끝나나요? 그럼 용돈이 안 생기잖아요. 내가 가가지고 차를 몰고 가서 얘하고 협상하고 밥 먹고 뭐 하는 부분으로 수수료를 다시 100에서 500을 또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받기로 했는데 가서 해봤더니 명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고민을 하겠죠. 컨설턴트가. 어떻게 합니까? 전화를 안 받습니다. 전화를 안 받는 거야. 회사에 찾아갔죠. 돈을 줬잖아. 얘 믿고. 갔는데 4대 보험이 안 돼 있고 얘네들은 다 프리랜서고 낙찰자한테 낙찰을 높게 받고 수수료를 받아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제가 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이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명도 부분을 그렇게 제대로 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처럼 자기가 자기 명의로 한두 채는 갖고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의 경매 컨설팅을 하는 일개 회사 부분에 컨설턴트 중에 경매로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인지를 한번 물어보세요. 분명히 이 경매 컨설팅을 자기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간단하죠. 우리 확인하는 절차. 물건지 갖고 있는 보유 물건의 지번만 알려달라. 당신 명의로 몇 건을 했는지 얘기를 해달라. 근데 처음에는 이 고객을 알로 보고 알로 보고 높게 책정을 하려고 했는데 얘기가 틀려지거든. 10명 중에 9명은 없습니다. 한 명 있으면 정말 걔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산 친구죠. 근데 자기 명의로 최소한 고객한테 뭔가를 해주려면 자기 명의로 한 건은 갖고 있는 건 기본이야. 여기 다 한 건 갖고 있잖아요. 2건 갖고 있죠. 자기 명의로 한 건 갖고 있는 기본이잖아요. 최소한 고객한테 케어를 해가지고 해주려면 수십 건 해줬어야죠. 근데 수십 건 하는 사람이 4대 보험이 안 돼 있고 월급이 없는 그 직장에 다니겠습니까?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경매를 받는 건 굉장히 쉬워요. 물건은 과거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고 앞으로도 많습니다. 제가 아까 대학원에서 경매 과정 할 때 똑같이 물어봤어요. 갖고 있는 집원, 강사 교수님한테 집원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죠. 아, 분위기 싸해집니다. 뭐 이런 사람이 왔나? 초를 치는구나. 뭐 이런 거.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가 수없이 많은 경매 가리키는 대학원이나 쭉 가봤는데 한 번도 저한테 물건 주소를 제시한 사람이 교수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맨땅에 헤딩한 겁니다. 그 맨땅에 헤딩하는데 당연히 실패가 있었겠죠. 실패가 있어야 업그레이드 될 거 아닙니까?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 가지고 경매로 받은 게 200억이에요. 그럼 최소한 그 정도는 갖고서 받아서 얘기를 했으면 여러 가지 산전수전 공중전은 다 겪었을 거 아닙니까? 그 노하우를 여러분한테 드린 거예요. 전체는 아닙니다. 제가 바보도 아니고 일부예요. 일부지만 이런 아까 상계주공 이런 걸 받는 지식 수준은 지금 여러분은 다 갖추게 된 거잖아요. 그죠? 이제는 예전에는 물건을 보면 이게 뭐 하는 소린가 했지만 지금은 히스토리가 나오죠. 시나리오를 씁니다. 얘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부분에 놓여 있겠구나. 다 알죠. 그게 한 번, 두 번 더 진행이 되면서 그게 이제 쌓이면 이 수준을 넘어갑니다. 이 수준을 넘어가게 돼요. 넘어가서 보고 김 대표 별거 아니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저는 넘어갈 수 있게끔 다 길을 제시해 줬어요. 하지만 앞으로 별 거 훨씬 많아요. 그런데 왜 과정을 기술을 4주 차로 끊었냐면 이 정도 해도 대한민국에서 충분히 먹고 사는 지장 없습니다. 전혀 지장 없어요. 이 정도 부분만 하더라도 충분해. 자, 핵심 내용은 순환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핵심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저 이외에 누군가가 부동산을 잘한다라고 하면 한마디를 물어보라는 거죠. 본인 명의로 갖고 있는 집원 하나만 대보십시오.
그럼 대법원 등기소에서 24시간 연락 가능해요. 그죠? 그거를 놓고 판단하시면 돼요. 부동산은 진입장벽이 없어요. 제가 부동산 경매로 돈을 벌었지만 부동산 책을 쓴 게 아니잖아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만 펀드 책을 썼어요. 대한민국은 부동산을 형이 하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왜? 실제 부자들 10명 중에 9명은 부동산으로 자산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형이 하악, 금융은 미들, 주식, 펀드, 우려하는 부분, 형이 상악은 미술. 근데 저는 미술까지 제가 예전에 강의를 했잖아요. 실제 투자를 하고. 제가 부동산 경매를 가장 잘하는데 부동산 경매 책을 안 쓰고 워렌 버핏도 알려주지 않는 펀드 투자 스텝스톤 13 펀드 책을 쓴 이유는 미들 책을 쓰면 부동산 책을 쓰던 미술책, 투자책을 쓰던 상관 안 합니다. 레벨이 미들이니까. 근데 내가 부동산 경매책을 쓰잖아요. 그러면 금융책을 쓸 때 다들 욕합니다. 부동산쟁이가 뭘 한다고. 금융에 대해서. 하물며 미술책을 쓰잖아요. 미친 거 아니야? 일개 부동산쟁이가 뭘 한다고 미술책을. 그래서 내가 미들을 썼어요. 그런데 우리 펀드책 부분이 많이 팔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요번에 우리 최고의 과정 1기 수료생들 분이 이 낙찰 후기, 그 다음에 추천사, 그 다음에 받았던 물건에 대한 실 데이터를 가지고 창조금융부동산 실전경매 사례집이 다음 달에 나옵니다. 거기 추천사에는 쟁쟁한 분들을 써요. 여기 계신 분들의 이슬 씨는 연구위원이니까 빼고 나머지 분들은 영업, 홍보, 마케팅이잖아요. 그 책에 추천사에 여러분들의 이 추천사가 들어갑니다. 근데 누구하고? 아까 얘기했던 쟁쟁한 정계 인사들하고 같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책을 가지고 뭘 합니까? 영업에 활용하시면 돼요. 뭐라고? 얘나 저나 같은 레벨이다. 검증 안 합니다.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추천사에. 1기 추천사 누구? 같은 추천사거든요. 대신에 이분들을 먼저 게재를 하고 그 다음 페이지로